지금 연결된 분과 같이 입안의 열감, 구강건조, 속쓰림은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국이라는 특성상 그 세대의 여성분들은 화병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위와 식도 계통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누적된 과로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와 식도 계통의 염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염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불화자 두 개가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불난 곳 중에서도 불난 곳, 열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열이 많으면 주변의 진액을 말려버리게 되죠. 이것을 현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브라디키닌과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 인체 외부의 적과 싸우면 우리 몸은 열감을 느끼고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입안의 진액을 침이라고 하는데요, 입안의 환경과 관련하여 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은 귀 밑에 이하선, 턱 밑에 악하선, 혀 밑에 설하선이 주요 침샘으로 하루 1.5리터 이상의 침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 침에는 면역 성분이 풍부하고 또 입안을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구취를 예방해주고 입안의 열감, 구강 건조를 또한 예방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증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입안의 진액을 말라버리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은 식도를 거쳐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위에 도착한 음식은 이 음식을 부수기 위해서 위에서는 연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조임 근육이 있는데요. 이 조임이 충분하지 않고 이완이 되었을 때 위 안에 있는 내용물과 위산이 위로 역류하게 됩니다. 위산은 pH 2에서 3 정도의 강산이기 때문에 식도의 쓰림, 열감, 목의 이물감, 기침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안의 진액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혀의 갈라짐이나 혀의 이상 감각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적된 과로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증상도 종종 있습니다. 영양분의 불균형, 그리고 누적된 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변화는 신경학적으로 교감신경의 흥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감신경의 흥분이 지속이 되다 보면 침샘의 분비량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하필 시험 기간에, 하필 야근할 때, 그리고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외부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혀, 피부, 폐의 질환의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유해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 치료약이나 이뇨제, 진정제, 항히스타민과 같은 약물들은 직접적으로 입안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열감을 조성해서 혀 갈라짐까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변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꼭 진맥과 설진을 받아보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신 후에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의원에서는 이진탕, 평이산, 지시레백 계지탕과 같은 치료약과 녹용, 공진단, 십전대보탕과 같은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주는 보약과 함께 위와 식도, 구강을 지나는 경락인 조경면 위경, 수양면 대장경, 그리고 족태음 비경을 경락을 지나는 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키랑 몸무게가 실례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키가 164고요. 네. 몸무게는 50kg예요. 좀 마르신 편이시네요. 아주 많이 말랐어요. 평소에 식사는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제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세요? 네, 당뇨가 있어서 네. 이제 밥맛이 좀 없고요. 네네. 그리고 또 유방암 수술 받았어요. 몇 년 전에 받으셨나요?
지금 5년이 다 돼가서 이제 전번에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네. 검사 결과를 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네. 5년 지나셨으니까 이제 그건 아직 좀 5년은 안 지났죠. 아, 아직은 안 지나셨어요? 네, 이제 아. 검사를 했어요. 네네. 26일 날 결과를 보러 가면 아무 네. 이상이 없으면 이제 네. 완치가 된 거예요. 그때 아. 5년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보통 암 기준은, 완치 기준은 5년으로 잡는데, 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완치 되시길 바랄게요, 어머니. 네. 네네. 지금 허리 히프 중간쯤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히퍼 중간쯤, 네. 히퍼 네. 중간이 아니고 다리. 다리 중간쯤이요? 다리하고 무릎하고 힙하고 사이 넓적다리. 아, 허벅지 뒷다리요? 허벅지 뒷다리인데 아직 네네. 뒤가 아니고 옆도 아니고 중간에. 아, 네, 맞아요. 어머니 그 부분을 대퇴 이두근이랑 반망양근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 두 근육이 긴장된 거는 정형외과나 뭐 다른 검사로도 근긴장도가 나오지는 않으세요. 이거는 한의사분이 직접 손으로 한번 눌러봐가지고 긴장도를 검사할 수 있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근육 사이로 뒤에서 좌골신경이 지나가고 있으세요. 이 네. 좌골신경은 허리 L4, 5 레벨에서 내려와가지고 발바닥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으신데요. 네. 가장 많이 포착되는 지점이 이상근이라는 근육, 그리고 두 번째 대요근,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지금 어머니처럼 대퇴 이두근이랑 방망양근 사이에서 포착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서 정확하게 포착이 돼서 이 증상, 어머니처럼 통증이 유발됐다는 걸 아실 수는 없으시고요. 이럴 때는 상위 레벨부터 먼저 치료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먼저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넓적다리 쪽으로 치료가 들어가시면은 그 두 레벨에서 거의 통증이 잡히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선생님, 네. 제가 거기서 신경외과였어요. 네.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 네, 맞아요. 얘기를 네. 하셔. 허리 주사를 맞았어요. 네, 네. 처음에 2번 맞고 또 일주일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맞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맞고 3번을 맞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 그게 어머니 치료가 들어가는 약물의 효과도 있지만 니들링 효과가 있고 볼륨 이펙트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말은 치료에 포착된 정확한 근육을 일단 찔러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의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야만 효과가 보실 수 있다는 게 있으세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치료를 받아보시던지 아니면은 제 생각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보통 이런 질환은 한의원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 치료를 좀 꾸준히 받아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아니 저는 그래서 네. 네. 집에서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스트레칭. 네네. 제가 10년 전에 네. 그 허리 4번, 5번 허리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운동 그거 한 거 있어요. 네네. 그 종이가 지금 있어서 그걸 제가 하루에 50번 하는데 네네. 쭉 다리를 펴면요. 네. 안 아픈 다리 있잖아요. 네. 저는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에 쭉 다리를 펴면 그 항문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찌릿찌릿 해가지고 네. 발까지 찌릿찌릿하고 안 아픈 다리가 그렇고 네. 아픈 다리는 또 쭉 펴면 아파서 많이 못 하고 거기도 다리가 조금 찌릿찌릿하고 그래요. 아, 어머니, 그 어떤 근육에 지금 병변이 있어서 증상이 유발된 건데요. 이럴 예. 때는 뭐 근육을 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증상이 호전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병으로 인해서 균형이 틀어졌기 때문에 뭘 예. 외부적을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틀어진 게 더 틀어질 확률이 높으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아니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네, 거기서 선생님 말씀이 네. 주사를 더 이상 놓을 수가 없대. 효과가 없어서 아, 신경외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제가 약을 먹었어요. 네, 네. 약은 근데 관절약이더라고 보니까 물어봤더니 관절약 2개 하고 네.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약을 많이 먹으니까 소화제 안 하고 줬는데 네. 그건 한 달 먹고 나니까 아픈 증세가 반으로 줄었어요. 아, 네. 반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얼굴이 그걸 먹으면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끄무치해지고 칙칙한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아, 안 먹으니까 그러셨구나. 그 증세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아, 네. 그래 지금 3달 됐어요. 아이고.